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기다려본 적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남긴 메모 한 장이 손자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이죠.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뻣뻣했지만 할머니는 침대 옆에 놓인 나무 의자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면 할머니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를 창가로 끌고 가는 것이었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좁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끽끽. 할머니는 그 의자를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아침 해가 골목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면 할머니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씨네 대문, 이웃집 화분, 그리고 할머니네 집 앞까지. 오늘은 올까?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기 중에 떠도는 말처럼 할머니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질문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는 것도 아니었고 서운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궁금증. 아니,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는 사람은 손자였습니다. 올해 32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할머니는 손자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했던 손자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바쁜 사람이야. 할머니는 가끔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손자가 바쁘다는 것은 곧 손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손자가 자주 오지 못하는 것도 전화가 뜸한 것도 할머니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할머니의 하루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등교하는 학생들.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시쯤 되면 우체부 아저씨가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우체부 아저씨의 빨간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며 잠시 기대했습니다. 혹시 손자가 선물이라도 보낸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우체부 아저씨는 대부분 할머니네 집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할머니는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손자가 오면 먹이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김치찌개는 할머니 혼자 며칠에 걸쳐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햇빛이 조금씩 각도를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의 위치를 살짝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를 찾아서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누군가 나타날 때마다 할머니의 눈빛이 살짝 빛났습니다. 혹시 하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할머니네 집 방향으로 걸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저녁이 되면 골목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집집마다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안 오나 보네. 할머니는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자를 창가로 끌고 가고 햇빛이 드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손자 준호의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면 준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30분. 아침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먹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회의였습니다. 오전 회의, 오후 회의, 저녁 회의. 미팅과 미팅 사이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책상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일했습니다. 준호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신뢰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주 투입시켰습니다. 그건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일, 더 큰 책임, 더 긴 근무 시간. 퇴근은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시간 후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주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밀린 일을 처리하거나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항상 다음 해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말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시간 내야지. 준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곧 바쁜 일상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해라는 약속만 남았습니다. 가끔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할머니. 잘 지내요. 할머니는요? 나야 뭐 잘 지내지. 바쁘지?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 바쁜 건 좋은 거야. 우리 준호 잘 나가는 거잖아. 건강만 챙기렴. 네, 할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조만간 뵈러 갈게요. 그래. 시간 날 때 와. 무리하지 말고. 전화는 항상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바쁜 손자의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도 할머니와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특별히 없었고 통화하는 동안에도 다른 생각을 했으니까요. 준호는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바쁠 때 할머니가 준호를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아플 때 간호해 주었습니다. 준호의 기억 속에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준호와 할머니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요. 준호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독립하면서 할머니를 찾아보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할머니 생신에 한 번,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 한 번. 준호는 할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손자가 바쁘다는 걸 아시니까요. 할머니도 전화할 때마다 바쁘지? 라고 물으시니까요. 할머니도 시간 날 때 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준호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미뤘습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안 되고 다음 주는 안 되고 다음 달.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준호의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할머니께 드릴 선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좋은 영양제, 따뜻한 무릎 담요, 큰 글씨로 된 시계. 하지만 그 목록은 몇 달째 그대로였습니다. 사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할머니네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탈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깜짝 방문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몸이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하지 뭐, 주말에 가지 뭐. 그렇게 다음에는 계속 미뤄졌고 준호는 그 미룸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옆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 계절이 바뀌어도 할머니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 풍경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봄에는 골목 어귀에 벚나무에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졌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오래 걸렸고 걸음걸이가 더 느려졌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창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자가 예전에 선물한 예쁜 메모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메모지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오늘은 안 온대.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메모지를 창가 유리에 붙였습니다. 안쪽에서 밖을 볼 때는 메모가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 메모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의자를 끌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하지만 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또 다른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은 안 온대. 그리고 날짜를 적고 어제의 메모 옆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손자를 기다리고 저녁이 되면 메모를 쓰고 창문에 붙이는 것. 메모는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창문에 뭘 붙이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혼자 하는 놀이 같은 거예요. 사실 할머니도 왜 그런 메모를 쓰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하고 싶어졌습니다. 손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메모를 쓰면서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안 온대라고 쓰면 손자가 정말 오지 않아도 덜 실망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메모를 쓰면서 할머니는 여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온대라고 쓰는 것은 내일은 올지도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메모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창가 유리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모두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온대. 하지만 날짜만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메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리면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메모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날들이 지났구나 하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메모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 메모들은 할머니의 기다림의 증거였습니다. 손자가 오지 않은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동시에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메모를 쓰면서 할머니의 손이 더 많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지고 번졌습니다. 어떤 날은 메모지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여전히 의자를 끌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창가의 메모들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릴 거야.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호는 회사에서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라는 말을 했고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할머니가 깎아주시던 사과, 할머니의 따뜻한 손. 준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찾아봤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뵌 건 3달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오래 뵙지 못했구나. 이번 주말에는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회사 워크숍이 있었고 일요일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꼭 가야지. 준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스마트폰 캘린더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머니 뵈러 가기. 하지만 그 일정은 또 다른 일정들 사이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준호는 바쁜 일상에 치여 할머니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스팸 전화인가 싶어 받지 않으려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오호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으셔서 연락드립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환자요? 누가? 김영희 할머니시고요. 이웃분이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 병원, 119. 단어들이 의미를 잃고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지금 할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안정을 찾으셨는데 보호자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재킷을 집어들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준호를 보는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이웃 아주머니가 괜히 소란 피웠어. 의사는 할머니가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준호는 먼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작은 식탁. 그리고 창가. 준호의 시선이 창가에 멈췄습니다. 창가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그 의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의자는 거실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창가가 아니라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 유리에 무언가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들이었습니다. 수십 장, 아니 100장도 넘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 메모들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안 온대. 모든 메모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달랐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날짜들. 어떤 것은 3달 전이었고, 어떤 것은 1달 전이었고, 어떤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메모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자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이런 메모를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은 안 온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내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그거. 할머니가 좀 외로워서 한 거야. 그냥 놀이처럼.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는 너 바쁜 거 알아. 내가 잘 되는 게 할머니는 더 좋아. 준호는 할머니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린 건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기다린 건 자신이 오겠다는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그 가능성만으로도 할머니는 매일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가능성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할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밥을 해드리고 함께 TV를 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처음 상을 받았을 때, 할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의 메모들을 떼어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할머니는 그걸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도 돼.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이런 메모는 필요 없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바쁜 주에는 평일 저녁에라도 짧게 들렀습니다. 할머니와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준호가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손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예쁜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창가 의자는 이제 거실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창가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준호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준호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회사는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의식이 흐릿한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곁에 있을 때만큼은 할머니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고맙다. 뭐가요, 할머니? 와줘서.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내가 매일 오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냥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믿고 싶었어. 그 믿음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했단다. 할머니, 내가 바쁜 거 알아. 내 인생을 사는 거 알아. 그래서 괜찮았어. 정말이야.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는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날, 준호는 할머니 방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 복사본들, 준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맨 밑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메모들과는 달리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오늘은 왔다. 그리고 행복했다. 날짜는 준호가 병원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온 그날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일 해도 된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창가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메모를 남기던 손도 창밖을 바라보던 눈도 오늘은 올까? 라고 묻던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까지나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일 수도 조부모님일 수도 친구일 수도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에 그분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곧 뵈러 갈게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메모를 기억하세요. 오늘은 왔다. 그리고 행복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행복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